장카설 아시죠? 장원영 씨, 카리나 씨, 서륜 씨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요즘 혹시 유튜브 알고리즘에 중안부 메이크업에 대한 영상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나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만 봐도 중안부에 대한 메이크업 이런 영상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한번 봐봤는데 코 옆에 음영부터 하이라이트를 활용한 입체감까지 온갖 꿀팁들이 많이 넘쳐나더라고요. 또 화장 전에 비해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은 성형외과 전문의인 저도 정말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짧은 중안부는 요즘 떠오르고 있는 미적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눈 아래부터 입술 위까지의 구간이 짧고 조화로운 분들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온 것인데요. 물론 짧은 중안부를 위해서 중안부 축소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중안부의 길이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메이크업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죠. 그 효과는 세안을 하는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말죠. 더군다나 하루 종일 유지되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긴 중안부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짧고 조화로운 중안부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광대나 볼 쪽에 볼륨이 줄어든 경우에,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자체가 처진 경우에, 그리고 얼굴, 골격 구조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볼 필러 같은 경우는 볼륨 감소와 같은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술은 겔 형태로 이루어진 필러라는 물질이 꺼짐이 발생한 볼이나 광대에 직접적으로 주입해 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얼굴형이 자연스럽게 다듬어지면서 얼굴에 입체감이 형성이 되고, 이에 따라서 중안부가 축소돼 보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필러 시술은 별도의 절개라든가 보형물 삽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복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에 더해 겔 형태의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과도한 목표를 갖고 너무 많은 용량을 주입하게 되다 보면은 호빵맨처럼 얼굴이 빵빵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한 거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피부 상태에 맞는 적당한 용량으로만 시술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의 생성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피부가 중력 방향으로 처지게 되고 중안부가 더욱 길어 보이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리프팅입니다. 실리프팅은 PDO 혹은 PLLA라고 하는 의료용 실을 활용한 리프팅 시술인데요. 이 실을 피부 속에 삽입한 뒤에 실에 달려있는 돌기를 피부 조직에 걸고 위쪽으로 당겨서 올려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힘을 잃고 늘어져 있는 피부가 물리적으로 위쪽으로 당겨 올려지게 되면서 중안면부가 시각적으로 짧아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피부 속에 주입된 실이 밀도 높은 콜라겐을 형성하게 되면서 꺼짐이 발생한 볼이나 광대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실리프팅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술이나 수술 그러하듯이 실리프팅 역시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광대 쪽에 좀 살이 많은 분들이 실리프팅을 받게 되면은 당겨 올라가면서 오히려 얼굴 자체가 광대 부분이 부각돼 보이는 효과에 의해서 얼굴이 지나치게 넙대대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술에 의해서 2차적인 고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에 시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얼굴 형태라든가 피부 상태, 지방 양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실의 종류, 개수, 실을 당기는 벡터의 방향 등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넉넉한 진단 시간을 확보한 병원에 내원해서 시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필러와 실리프팅은 별도의 수술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일상 복귀가 빠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출근이 가능할 정도로 피부 자극도 비교적 적은 편이고요. 하지만 필러라든가 실리프팅에 사용되는 시술 재료는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녹아서 흡수돼서 없어지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유지 효과가 아주 길다까지는 아닙니다. 또한 반복 시술이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효과를 원하신다면 지방이식 수술을 계획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방이식 수술은 자신의 지방을 이용해서 부족한 중안면부의 볼륨을 채워주는 방법이죠. 이식된 지방이 자연스럽게 생착되게 되면 오랫동안 유지되는 자연스러운 볼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가 지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만큼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식된 지방이 제대로 생착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지방을 주입하는 것보다는 적당량의 지방을 나누어서 이식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1회차 수술을 통해서 지방의 생착 정도를 파악하고 부족하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2회차 수술에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죠. 지방 이식 수술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러한 점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수술을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중안부 축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안부가 짧아지면 얼굴에 입체감, 균형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젊고 생기 있어 보이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필러, 실리프팅, 지방이식 각각의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 그리고 단점을 잘 이해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